네, 불륜, 성격 차이 등 부부간 이혼 사유는 다양합니다만 적은 용돈도 충분한 이혼 네.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사실은 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에 6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뭐 부정행위라든지 뭐 학대라든지 아니면 뭐 폭력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6가지 중에 6번째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하거든요. 네. 통상 경제적 이유는 그런 사유로 안 보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 아내가 남편한테 월급을 다 받았는데 용돈으로 딸랑 10만 원을 준 겁니다. 10에서 20만 원. 매달. 예,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알바를 또 노동일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병원비 10만 원 좀 달라고 하니까 송금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대출 채무도 혼자 떠안았어요. 그래서 이건 못 살겠다 싶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이거는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했지만 2심에서는 이렇게 적은 용돈도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다. 그래서 이혼 사유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1심에서는 기각이 됐다가 2심에서 지금 이혼해라라고 지금 판결이 난 상태인데 하지만 위자료 지급 5천만 원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위자료 같은 경우는 부정행위나 이런 게 있을 때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비록 용돈은 좀 적게 줬지만 그만큼 잘못한 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이혼 사유는 되지만 돈은 주지 마라. 뭐 돈은 줄 필요 없다. 이렇게 판결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부의 경우 경제권은 아내에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계신 우리 패널 분들은 다들 네. 경제권을 누가 갖고 계시나요? 저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근데 저희 세대는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또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개인 사업하는 분들은 늘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니까 그것을 부인한테 주고 싶어도 못 주죠. 자기 자신이 갖고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 중에 이제 샐러리맨들 월급 생활자는 옛날부터 네. 그 본래 월급 타오면 그 월급 봉투를 그냥 집에 갖다 주고. 바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용돈 받았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인류가 옛날부터 고대 시대부터 원시 시대부터 생존 양식이 이래요. 뭐 생활 양식도 이렇고 왜냐하면 교수님 아직도 그대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채집하고 수료받은 생활 그때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오면 집에 갖다 주면 집에서 그거 가지고 네, 하듯이 예. 바로 그런 구조죠. 예. 예. 근데 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예. 일부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요새는 뭐 모든 이렇게 샐러리맨들 회사원들은 이 통장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부인이 바로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라는 게 여유가 많으면은 뭐 이렇게 서로가 뭐 용돈도 받고 주고 하겠지만 이미 살아가는 그 한정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출 내역을 가지고 뭐 부부가 서로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인지 누가 관리한다 이런 측면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만 예를 이야기할게요. 제가 옛날에 그냥 총각 때는 월급을 받으면 옛날에는 그 돈으로 받잖아요. 네.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냥 써요. 그 다음에 한 20일쯤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결혼해서 하니까 돈이 남아요. 예. 아내한테 갖다 주니까. 그게 생활이죠. 예. 예, 저희 패널분들 가운데는 지금 남편이 관리한다라는 의견도 꽤 많았는데 조사를 해보면 남성 직장의 절반 이상이 용돈을 받아서 쓴다고 합니다. 경제권을 갖는 이유 한번 볼까요? 기혼 직장인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배우자가 경제권을 갖길 원해서 38.9%, 재테크 능력이 더 좋기 때문에 25.8%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경제권을 갖길 원해서 그렇고 예. 또 아내가 보기에 재테크 능력이 더 좋을 것 같고 또 아내가 아무리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월급은 아예 다 맡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돈 10만 원은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용돈 10만 원은 중학생입니다, 거의. 초등학생도 10만 이상 받는 것 같은데, 그래, 10만 원 정도 받는 건 너무 좀 심각한 것 같고,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막노동까지 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걸 보면 자기가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노동 한 거는 그만큼 월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용돈이. 그래서 재판 청구까지 한 게 아닌가. 1심에서는 그래도 그걸 받아주진 않았는데 2심에서는 이혼 사유로 받아준 걸로 보입니다. 네, 네. 한 달 평균 용돈이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느냐 남편과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40.6% 30만 원 미만이 좋겠다 했는데 부인은 51%가 30만 원 미만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이제 용돈의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남편이 한 18.8%가 원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남편과 아내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 같습니다.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나죠. 네, 네. 잘 살아야 용돈에 되는데 있어서. 좀 네.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남자 은퇴하면 가정에 걸리고 완전히 지금 아내에게 넘어간다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위에서 보시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제 그 선배님이
그 정년퇴직이 가까우니까 옷을 계속 맞춰 입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저기 정년퇴직하기 전에 옷을 많이 맞춰 놓으라고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옷 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사실 그런 갈등은 있죠. 갈등은 있기 때문에 예. 이 남자들은 정년퇴직 이후가 되면 좀 더 지금 뭐 10만 원이라도 차라리 줄 때가 다행인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 남편에게도 가끔 물어보는 건데 아내 모르게 비자금 좀 만들어 두신 거 그거는 있으세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비자금 통로는 뭐 모르겠지만 뭐 수당이라든지 네. 저희 아버지도 뭐 체력 단련비 이런 걸 몰래 이렇게 숨겨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있는 게 혹시나 또 아내가 또 필요할 때 이거 쓰라 하면 딱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 적겠지만 그래서 좀 비자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비자금이란 말 때문에 그렇고요. 여유자금을 좀 따로 보관해 둬야 되는 것이 또 가장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온라인으로 너무나 계좌가 다 명백하게 나와 있고 지금 공인인증서도 이제 와이프들이랑 다 나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 여유자금 모으는 것도 좀 힘들어지는데 예. 어찌됐건 이런 또 다른 계좌는 분명히 필요하다. 예. 긍정적인 차원에서. 스텔스 통장이라고 네. 그렇죠. 말씀하십니까? 예. 필요합니다. 예.